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역시 미중 관세 협상 마무리를 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H20 단 한 개도 중국에 수출되지 않았다. 이런 보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 대만의 TSMC 이야기도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의 한 요구가 밝혀지고 있는데 5천억 달러를 여러분 투자를 해야 되고요. 이 5천억 달러와는 별도로 TSMC 보고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판 TSMC를 설립해달라. 이걸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영민 매니저, 이 H20과 관련한 또 미중 관세 협상, 반도체까지 오늘 이야기 먼저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미중 관세 협상 잘 된다 싶다가 좀 삐걱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또 유예만 해놓은 상태인데 네. 사실상 이제 세부적인 이제 논의에 있어서 이제 진전이 없다 안될것 보니까 같아요. 네. 과연 이게 최종적으로 좀 타결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의문. 그러면 타결이 안 되면 또 트럼프 1기 때처럼 미중 간에 이제 폭탄 관세를 그죠. 그대로 이제 또 해놓고 계속해서 이제 좀 시간이 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에 대한 이제 우려. 특히나 또 이 엔비디아 H20 칩에 대한 네. 거 미국 당국에서는 승인은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수출 재개가 전혀 안 되어 있다라고 뭔가 하고. 있으니까 안 보내죠. 네, 근데 또 네. 엔비디아에서는 30만 개 더 주문은 했다라고 하고 중국 쪽에서는 뭐 백도어 등 포함해서 이제 보안 이슈로 우리가 안 받는다. 네, 안 받는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이런 논란들이 이제 막 불거지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이제 위축된 부분이 예.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대만 될까요? 이슈는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다뤄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타결이 안 됐다라는 게 이제 가장 좀 놀라운 대목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랑 일본, 뭐 유럽 다 타결이 됐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는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대만의 TSMC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기 그렇죠. 때문에 미국 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타결이 될 줄 알았는데 타결이 안 되고 또 20% 이제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는 돼버렸습니다.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제 공개가 좀 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대만에 이제 미국의 대대적인 어떤 투자를 요구했다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그렇죠. 예상을 했는데 네. 이게 미국판 TSMC 그러니까 회사를 이거를 새로 설립을 와라. 하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뭐 굉장히 좀 대만 입장에서도 들어주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이제 이런 이제 요구 사항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곤란하다라는 걸 뭐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지 않을 텐데 그만큼 좀 센세이셔널하게 시장이 이제 깜짝 놀랄 만한 대미 투자 확대를 좀 해달라 뭐 그런 요구를 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만이 이제 애리조나에 이제 공장을 이제 투자를 하는 거 그걸로는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최소 한 4천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 정도는 미국의 이제 반도체 공급망에 대미 투자를 좀 해달라 이런 요구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처럼 뭐 협상을 하겠죠. 네. 근데 대만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는 지금 뭐 보면은 마스가 때문에 결국 이제 협상에 거죠. 상당히 좀 중요한 이제 역할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대만 입장에서는 뭔가 우리처럼 좀 제한해 줄 만한 TSMC잖아요. 다른 네. 산업에서 뭔가 이제 네. 좀 인센티브가 없거든요. 그런 걸 보면 어쨌든 반도체 쪽에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준의 대미 투자가 좀 진행이 되어야만 대만의 이제 협상도 좀 타결이 좀 되고 사실상 뭐 최근에 우리 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TSMC를 제치고 또 테슬라 쪽 이제 AI 칩을 또다시 이제 수주를 네. 하는데 성공을 좀 했기 때문에 대만 입장에서도 이제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고려를 좀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지금 중국과의 관세 협상도 트럼프가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고 했기 네. 때문에 이번 주에 좀 매조지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지금 대만 TSMC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네. 안 올 것 같거든요. TSMC가 맞습니다. 지금 강짜를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좀 만약에 네. 엎기면은 반도체 관세 때리고 이게 네.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향을 줄까봐 우리는 지금 그게 걱정이에요. 맞습니다. 라이칭더 이제 대만 총통 같은 경우도 이게 임시 세율이고 협상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부분이지만 결국 최종 합의에 도달하면은 결국 관세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전망을 했는데 네. 일단 뭐 사실상 이제 TSMC 같은 경우 우리는 이제 어차피 조선을 원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대만에는 IT 또 TSMC가 원하죠. 미국 현지 내에서 지금 자립하는 걸 가장 지금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정도의 좀 카드를 좀 내놓으라고 지금 압박 카드였던 네. 것 같아요. 근데 TSMC도
지금 현지 지금 대만 쪽에서의 어떤 지금 증설도 정말 많은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새로운 자금을 투입해서 미국 쪽에서 새롭게 투자를 하기에는 좀 역부족인 상황이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요 카드를 내놔야 사실상 대만 또한 마찬가지로 관세가 완화될 그러겠죠. 가능성이 높다라 좀 보고 있는데 결국 이제 TSMC의 이제 관세가 만약에 20%대로 계속 이제 고유 관세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삼성이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 쪽에 테슬라와 좀 협력을 하면서 좀 15% 네, 관세의 영향을 받고 있고 또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 또 이 약간의 관세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TSMC가 고유 관세로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또 이제 국내 뭐 삼성에는 약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리고 반대적으로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의 영향권에 두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H20 관련해서도 좀 백도어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좀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화웨이라든지 중국 내의 어떤 이제 자체 칩에 대한 어떤 자신감과 그리고 실제로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립에 대한 어떤 협상 카드로 나왔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과 또 미국 간의 어떤 이제 협상에 있어서 최근에 H20을 걸고 넘어지면서 결국 이제 무역 협상 카드로 나오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엔비디아 주가 꼭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H20을 펼쳐지고 진실을 모르겠지만은 뭐가 있는 것 같고요. 또 TSMC 관련해서 네. 트럼프가 반도체 관세 또 목리 부릴 수도 있다는 점 두 가지 꼭 체크를 해 보시고요. 지금 프리마켓 시작이 됐는데 눈에 띄는 것이 바이오입니다. 영민 매니저. 아마 네. 국채 금리가 급락한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하는 시작이다라는 이 발언 때문에 오늘 대주주 양도세 이따 좀 논의하겠지만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인데요. 오늘 살짝 컨닝을 좀 했는데 영민 매니저의 네. 일발도 바이오입니다. 가볼까요? 네. 그 이제 미국 시장이 지난 금요일 날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잖아요. 물론 뭐 우리만큼은 아니었습니다만 미국 증시도 3대 지수가 다 좀 큰 폭으로 하락이 좀 들어왔고 하락의 원인이 오늘 이제 작전 시간에 네, 이제 다뤄주실 이제 고용지표였던 통계 조작 스캔들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네. 지금 통계국장을 지금 해임하라고 지시가 지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좀 충격적인 게 5월, 6월 달에 이제 비농업부문 고용지표가 25만 건이 줄었잖아요. 네. 이건 결국은 진짜 경기 침체가 어찌 보면 시작이 이미 됐는데 왔는데 연준은 그걸 외면하고 네. 금리를 동결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는 얘기가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 정도가 아니라 빅컷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주목을 좀 받겠죠.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감 플러스 만약에 미국 경기가 조금 이제 침체, 올해 뭐 성장률 전망치를 지금 1%대로 미국도 하향 조정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뭐 경기가 좀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경기 방어 업종이 제약 바이오 업종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해서 오늘도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을 한번 공략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삼천당 제약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예. 할게요. 뭐 삼천당 제약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알고리펩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 뭐 보로노이, 펩트론, 그리고 뭐 D&D 파마텍 네. 이런 기업들이 지난주에 평균적으로 한 15에서 20% 정도 일주일 만에 조정을 좀 받았어요. 조정의 원인은 이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일단 많이 올랐다.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증시 이제 변동성 구간에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이런 업종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좀 되면서 제약 바이오 업종이 이제 조정을 좀 받은 거. 두 번째는 금리 인하 기대감의 후퇴. 9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안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막 이런 얘기가 불과 이틀 전까지 이제 나왔는데 상황이 완전히 좀 역전됐다라는 완전히. 거죠. 네, 네. 고용 보고서가 이제 공개되고 난 이후에 실제로 7월 고용 보고서도 소크 수준이었고 5월, 6월 달도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지금 14만 건이 신규 고용이 됐는데 다 15,000건, 뭐 19,000건 이런 게 수정이 됐어요. 말 그대로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진짜 이거는 뭐 통계 스캔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제 명확한 시그널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축소됐던 건 이번 주에 이제 다시 아주 매우 빠르게 커졌습니다, 이제. 부활이 좀 되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뭐 제약바이오 기업들 알보리펩, 뭐 알보리펩 D, 뭐 어떤 기업이 됐건 저점 매수에 이제 기회가 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삼천당 제약이라는 이제 기업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비만 치료제 진영의 이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삼천당 제약은 비만 치료 전에는 원래는 이제 아일리아 이 항반변성 네. 치료제 이 안구와 관련된 이제 이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고 특히나 이제 아일리아라고 하는 이 항반변성 치료제의 바이오시밀러를 이제 개발을 해서 이걸 이제 유럽 9개 국가로 이제 독점적인 이제 공급 거기다가 북미 시장 미국과 캐나다 시장을 이제 포함한 북미 시장 쪽으로도 이제 진출을 좀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1차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2주 전에 삼천당 제약이 이제 그야말로 급등세가 한번 연출이 좀 됐던 건 경구용 이제 비만 치료제라고 맞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GLP-1 유사체, 특히 세마글루타이드, 요게 이제 위고비의 이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노보노디스크도 위고비의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게 이제 네. 리벨서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분은 어차피 이제 세마글루타이드인데 이 세마글루타이드에 만약에 제네릭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 제네릭이 얼마나 이제 기존의 이제 의약품과 동등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생물학적 동등성 네. BE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얼마나 이제 생물학적 동등성을 이제 가지고 있는지를 실험을 좀 해봤더니 100% 동등하다라는 이제 입증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한 2주 전에 삼천당 제약이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삼천당 제약의 이제 에스페스 이 플랫폼 기술이 주목을 좀 받고 특히나 여기서 이제 그 동등성을 입증을 할 때 가장 좀 중요한 이제 기술적인 진보가 바로 이제 스낙프리. 이 스낙이라고 하는 게요.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활용을 했던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이제 개발할 때 핵심은 결국 흡수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네.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흡수 촉진제라는 걸 이제 쓰는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통해 넣잖아요. 주사 약물을 이제 네, 혈관을 네. 통해 넣는데 그러니까 빠르죠. 경구용은 어때요? 경구용은 이 위장을 위로 통해 가야죠. 들어가는 네. 식도를 통해서 위를 통과하고 대장, 소장을 통과해서 이제 약물이 몸속에 네. 이제 흡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몸속에 흡수되는 비율이 혈관에 넣는 것보다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네. 없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 결국 이 흡수 촉진제를 어떻게 쓰느냐가 비만 치료제, 특히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핵심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스낙이라고 하는 게 흡수 촉진을 이제 시켜주는 물질인가 동시에 굉장히 좀 비싸요. 비싼 원료이기 때문에 이게 약값 자체를 이제 떨어뜨리는데 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썼음에도 불구하고 또 노보노디스크의 리벨서스 같은 경우는 흡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사실상 이제 신약 진입에 이제 애를 먹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네. 있잖아요. 근데 삼천당 제약은 이 에스페스 플랫폼을 통해서 스낙프리 스낙이 안 쓰는 아닌 거죠? 이제 다른 흡수 촉진제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노보노디스크 이제 위고비의 리벨서스 대비해서는 네. 훨씬 더 높은 이제 흡수율을 확보를 했다. 그러면 향후에 제네릭 제품을 만들게 됐을 때 결국에는 이제 물질에 대한 특허도 이제 문제지만 제조에 대한 특허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만약에 삼천당 제약이 노보노디스크가 이 후보 물질로 쓰고 원천 물질로 쓰고 있는 세마글루타이드 이제 기반의 제네릭 비만 치료제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똑같이 스낙을 써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만들어 버리면 제조 특허가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 제조 특허까지 이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확보했다. 이런 이제 평가를 예. 좀 받기 때문에 사실상 향후에 세마글루타이드의 물질 특허가 풀리는 시기가 도래를 하면 빠르면 내년 2026년부터 이제 풀릴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풀린다라고 하면 제네릭 이제 비만 치료제를 개발했을 때 특히 그걸 또 경구용 제형으로 이제 개발을 했을 때는 삼천당 제약이 상당한 이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요게 이제 바로 이제 지지난주에 상한가를 갔었던 이제 핵심적인 이유라고 보시면 네. 되거든요. 그 이제 뭐 호재가 그대로 좀 살아있고 주가만 지금 고점 대비 20%가 넘게 이제 빠져 있는 상태고 네. 하반기 뭐 금리 인하 그리고 또 간밤에 있었던 이 주말 동안 있었던 이슈가 미국의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이제 위고비 그리고 일라일리의 젯바운드 등을 포함해서 미국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에 비만 치료제를 시범 적용한다라는 네. 이제 결정이 나왔거든요. 2026년, 2027년 단계적으로 이제 시범 적용이 되는데 지난주 미국 증시도 급락장에서 일라일리, 뭐 노보노디스크 이런 기업들이 급반등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에서도 비만 치료제 진영의 종목들을 포함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아마도 굉장히 좀 강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은 삼천당 제약을 한번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삼천당 제약은 이게 이제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아일리아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이제 호재가 나오고 난 이후에 신고가를 치고 주가가 거의 7개월 이상 옆으로 장기 행보를 했었죠. 네. 그리고 이 비만 치료제 호재가 터지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그대로 이제 조정이 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눌림 목구간이 딱 완성이 좀 됐기 때문에 요 20만 원, 19만 원 자리가 지지가 좀 되고 다시 이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매수가는 20만 원, 지금 프리마켓에서 20만 원 살짝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0만 원 아래에서 이제 접근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제가 조금 넘겨드렸던 것보다 가격 조금 높여가지고 지금 네. 프리마켓에서 한 4% 정도 좀 뛰고 있어서 목표가도 24만 원 정도 이제 제시를 좀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도 조금 이제 올려가지고
17만 5천 원 정도로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가격 전략 좀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입은 어때요? 진입은 그냥 너무나 많이 오르고 있는데 4.3%인데. 뭐 어차피 지난주에 이제 큰 폭으로 빠졌기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오늘 뭐 한 3, 4%대 정도면 충분히 좀 진입이 좀 가능하다. 그래서 20만 원 아래에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3천당 제약입니다. 첫 번째는 국채금리 급락입니다. 뭐 고용 쇼크, 그건 좀 이따 좀 다뤄볼 텐데 그럼 바이오겠죠. 두 번째는 이 3천당 제약이 아엘리아 바이오시밀러로 일단 한번 명성을 네. 얻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오리지널 약을 베끼는 카피약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뚝딱 만들어지는 게 그러면 아니라 임상도 다 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그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는데 지금 나오는 거는 이 GLP-1 유사체를 가진 이 비만 약들의 카피를 만드는데 3천당 제약이 꽤 지금 네. 뭐 신학도 없이 기술적인 되고 진전이 있었다. 진전도 있고 효과도 있어서 향후 특허 풀리고 날 때는 3천당 대학의 수혜 이래서 상한가도 가고 했다라는 점들 꼭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 3천당 제약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슈를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요. 준호 매니저. 네. 코스피 3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파생 시장에서는 네. 현재 신정부 이재명 정부가 3천은 절대 지켜줄 것이다. 왜냐? 지금 3천이 여기서 깨지게 되면 부동산은 안 빠졌잖아요. 맞습니다. 집값은 그대로 있는데 주식으로 생활비를 해야 되는데 주식을 하면 사람들이 또 역시 K증시는 이래서 안 돼. 네. 다시 부동산으로. 맞습니다. 결국 부동산이다. 예, K증시 3천은 지켜낼까?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그래도 이제 좀 3천은 지켜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는 있는데 지금 이제 하루 만에 어떤 증시의 어떤 분위기를 참으로 확 뿌려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해서 이제 증시 개편안이 나오면서 사실 금요일장에 거의 양시장 거의 4% 이상 네. 급락세가 연출되면서 거의 세수를 이제 30조 정도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증시가 100조가 날아가 네. 버렸어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투자자들의 어떤 공분을 사고 있고 반발이 굉장히 좀 큰 시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청원에서도 3일 만에 거의 지금 10만 명이 지금 이제 사실상 넘었을걸요? 대주주 기준 네. 반대 관련해서 네. 청원 반대에 10만 명이 돌파를 한 상태여서 사실상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대표는 바로 좀 조정을 좀 시사하는 또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투자자들의 어떤 공분을 샀던 게 그 발언이 나오자마자 진성준 이제 민주당 정책위원장이 이제 대주주 그 과세 기준 관련해서 지금 재검토에 자기는 반대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양도세 기준을 강화하는 게 있어서 시장은 안 무너진다라는 이제 발언이 나와주면서 네. 사실 이제 그 청원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당대표도 찬반은 어떤 정책이든 있다. 그래서 당에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라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비판이 있다고 바로 바꿀 수는 없다라고 해서 당과 예.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또 이 타이밍에 이재명 대통령이 또 휴가를 갔어요. 네네네. 그래서 요 불확실성이 좀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 있지만은 약간 지금 이제 트럼프의 어떤 타코 정책을 따라하는 게 아닌가 보고 있는 게 일단 좀 강하게 한번 정책을 내고 나서 오히려 좀 완화해 나가던가 아니면 뭐 10억이 아니라 뭐 20억 또 30억으로 조율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시장이 또 안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택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이 대주주 관련된 기준을 강화하면서 사실상 이게 실효성 부분부터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실제로 연말에 매도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만큼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투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저는 좀 완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바로 진짜 그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비판이 있다고 바로 법을 바꿀 수는 있는 건 아니라서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은 유지가 되지만 결국 좀 완화 국면으로 가면서 시장의 어떤 코스피 3천을 지켜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9월 정기국회까지 네. 계속 맘조려야 되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한 해 만에 좀 미리 해주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미리 좀 해줬으면 네, 좋겠는데 그 가부를.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뭐 왜 자꾸 10억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10억을 집착한다는 것 자체가 향후에는 이제 3억으로 또 그리고 또 금투세까지도 지금 폐지를 했어서는 다시 또 네. 이제 재검토를 하려고 네. 하는 어떤 포석이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 10억을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데 결국엔 저는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이제 국민적 반발이 굉장히 좀 너무 심한 큽니다.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세수를 확보하려고 했던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어떤 금액들이 지금 증발한 상태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한 그래도 이번 달 안에 빠르게 좀 안정을 찾고 좀 주식시장 달래기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결국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다시 한번 이제 완화 국면으로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민 매니저 이게 두 네. 가지 함정이 있는 게 세수가요 안 늡니다. 왜냐하면 그 큰 손들이 전혀 효과 없죠. 미리 팔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팔았다 1월에 다시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원하는 만큼 안 거치는 거. 두 번째는 이번에 실은 뭐 집값 떨어져라가 아니라
보유세는 완전히 부동산 관련한 세제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식을 건드렸다. 이제 그러니까요. 이게 분노의 포인트인 것 네. 같은데 이거 어떻게 풀까요? 사실 이제 부동산 쪽도 조금 루머가 돌았었던 게 30억 원 이상의 이제 연간 보유세를 1.5%로 늘린다. 그러면 이제 최대치입니다. 연간으로 이제 4,500만 원 네.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집에 살고 있는데 매년 이제 보유세와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아파트가 이제 뭐 2채 이상이라면 종부세까지 이제 그렇죠. 부담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우려가 생기는 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5 세제 개편안에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일도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다 빠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기재부에서 손대기 쉬운 것만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뭐 네. 주식을 예를 들어서 한 뭐 100억, 200억 들고 있는 그야말로 최대 주주가 아니라면 연말이 되면 양도세 회피하기 위해서 다 팔아버렸다가 네. 연초에 다시 사면 네. 되는데 누가 이 세금을 물고 있겠어요? 이런 이제 좋지 않은 패턴이 계속 좀 반복될 수 있는 우려가 또다시 이제 발생을 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외국계 투자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 쪽에서도 주말 동안에 우려 섞인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외국계도요? 그런 보고서들이 일성으로 지금 하고 있는 예. 게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 딱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예. 있거든요. 그동안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새 정부에서 이제 코스피 5천에 대한 기대감 또 증시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불어넣어가지고 이제는 진짜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부동산 하는 것보다는 주식 투자하는 게 나은 것 같다. 그런 시장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대통령의 이제 발언과도 역행하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연출이 좀 되다 보니까 국민적인 이제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 청원이 그냥 뭐 이틀, 3일 만에 막 10몇만 건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뭐 당정에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제 재검토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애초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굉장히 좀 가슴 아프고 특히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예. 우리나라 이제 국회의원들도 나중에 이제 퇴직급여를 받을 때 있잖아요. 주식 ETF로 받아야 돼요. 50% 절반 이상은 주식 ETF로 받아야 되는데 특히 지금 여당의 코스피 5천 추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의 자산이 거의 뭐 97%인가 이상이 다 부동산이래요. 주식 투자를 하지도 않는 분들이 어떻게 코스피 5천을 만들겠냐, 뭐 이런 이제 볼멘 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문화가 공직자들이 또 주식을 많이 들고 있으면 못했으니까. 이해 상충에 대한 뭐 우려도 생기고 이러니까 오히려 주식을 안 들고 있는 게 좀 청렴의 기준이었어요. 그런 인식도 이제 바꾸기 위해서라도 여당의 의원들이 이제 좀 솔선수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뭐 사실 주말 동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만 또 저는 그나마 좀 하나 기대를 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당대표가 새로 선출됐잖아요. 네. 당대표가 선출이 돼서 정책위 의장을 새로 지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정책위 진성준 의장이 의장분께서는 바뀐다? 이제 네. 임기가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저는 뭐 하나의 호재라고 보고 네.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뭐 거제 휴가를 가셨는데 사실 이제 휴가가 끝나고 나면 아까 저는 이제 준호 매니저가 이제 뭐 좋은 이제 메시지를 좀 네. 주신 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논란이 이제 굉장히 좀 커졌잖아요. 이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딱 본인 선에서 이제 교통 정리를 좀 해주지 않을까. 9월 전에. 네, 그래서 휴가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저는 이제 뭔가 대통령실에 명확한 좀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걸 만약에 9월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면 이건 진짜 예. 시장의 결정적인 악재거든요. 그래서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거는 빨리 좀 수습을 좀 해가지고 시장의 이제 신뢰를 좀 빠르게 회복시키는 게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5,000포인트 위원회 그 보도도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텐데 정말 주식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 그러니까. 5,000위원회 의원분들 네. 대부분이 다 부동산에 모든 재산이 좀 네. 있어서 참 그런 것도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부디. 예. 저는 이제 이런 뉴스까지 나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이게 약간 좀 문화적으로 네. 국회의원분들이 또 주식 많이 들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또 뭐라 할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뭐 정보 미공개 정보 활용해서 돈 번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분들은 다 당장 집이다. 주식을 네. 보유하는 게 이제 상당히 좀 꺼려하셨던 부분인데 이제는 그 문화도 저는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당 의원들께서 5,000피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면은 본인들이 솔선수범해서 국장에 투자도 하시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도가 좀 높아야 무슨 정책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정말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이제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국회의원분들도 그런 이제 좀 문화가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왜 3천 지켜낼까 하면서 세제 개편한 이야기를 하냐면 뭐 지난주 아시아에서 우리만 이례적으로 급락을 했고 지금 간밤에 금리 급락하고요. 달러도 1,400, 1,400 간다 하다 지금 1,380원대로 뚝 떨어지는 매크로가 좋거든요. 네.
여기에 괜히 외국인 오는데 우리 개인만 주식을 팔게 하면 외국인만 그렇죠. 물량 받아서 가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이제 이런 왜곡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프리마켓 특징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갈게요. 준호 네. 매니저. 3.4% 정도 하락세입니다. 물론 본장에서 조선주는 항상 좀 힘을 내기는 냈는데 네. 재료가 정말 탈탈 털어서 거의 맞습니다. 다 써지 않았어요? K조선? 네, 실제로 뭐 그리고 이제 이번에 K조선이 결국 이전 그 관세 협상에서도 가장 1등 공신이었다라고 해서 사실 지난주에도 하나오션을 필두로 이제 하나그룹주들이 정말 강세를 보였는데 끝까지. 네, 그래서 결국에 조선 섹터들이 지난주에 좀 강했던 섹터들이 이번 주에 좀 차익 매물성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이미 진짜 사실상 이미 시장의 어떤 기대치를 훨씬 충족하는 그리고 이제 어떤 목표 주가도 훨씬 더 뛰어넘는 과매수 구간에 좀 유입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일종의 이번 주 초반에는 특히나 또 이제 조선 섹터의 어떤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D 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향후에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게 우리가 지금 마스가 관련해서 미국의 조선업을 위대하게 만드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장 첫 번째가 미국 현지 내에서 조선소를 설립하겠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오션은 이미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했고 그 다음 차례가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아닌가라는 그 기대감이 남아있기 네. 때문에 그 모멘텀으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튼 이 조선 관련된 기대감으로 이미 다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약간의 좀 조정 흐름이 나와주지만 결국에 HD현대중공업은 미국 현지 내의 어떤 간다. 조선소 인수나 설립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또 MRO 관련해서 사실상 북미 지역에 가장 먼저 진출한 기업은 또 HD현대중공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치열한 MRO 쪽의 어떤 이제 경쟁도 심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선 섹터 특히 HD현대중공업은 오히려 이 조정을 이용해서 조정 시 매수의 관점도 어쩌면 유효하다라고 예. 보고 있는 게 이제 조선 관련된 모멘텀과 또 그리고 하반기에 어떤 이제 실적 개선세도 좀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좀 조정 시 매수의 관점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원래 고기도 먹어본 놈이 뭐 먹는다 뭐 그런 네. 것처럼 하나오션은 이미 가서 맞습니다. 조선소도 인수하고 뭐 정부와 대관 업무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금요일에 하나오션은 주는데 맞아요. 또 HD 현대중공업은 좀 안 좋았지만 오늘은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 HD 현대도 간다. 갈 수 있다. 예, 갈 수 맞습니다. 있다라는 거 초점 좀 맞춰주시고요. 오늘도 K 증시가 정말 일어나요. 오늘 영민 매니저 네. 국가대표 AI 네. 5개 기업 최종 선정이 되는데 이런 투자 하시는 분들이 세론 얘기를 그렇게 주말마다 맞습니다. 하는데 지금 코난 테크놀로지 볼게요. 네. 코난 테크놀로지가 아주 유력하거든요, 여러분. 네. 5개 기업에 7%가 급락을 해요. 그렇죠. 물론 본장은 모르겠지만은 네. 이거 K 증시 세론이에요. 이게 이제 7%또 급락을 하는 걸로 잡히는데 실제로 코난 테크놀로지는 지난 금요일 날 시장이 이제 폭락할 때 장중에 또 한 10% 정도 또 급등을 갔죠. 했었어요. 네. 이제 그랬다가 오늘 이제 발표를 앞두고 혹시 또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또 AI 진영의 이제 종목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엔비디아 이제 논란, H20, 그다음에 네. 이제 또 아마존도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또 세론 됐고 네. 아무래도 이제 또 경기 우려가 또 부각이 좀 되다 보니까 투자 사이클에 이제 또 영향을 좀 받는 AI 진영의 이제 종목들이 좀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발표와는 별개로 지금 프리마켓에서 네이버, 카카오 등 이제 후보 기업들이 동반해서 지금 조금 약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10개 기업을 선정해 놨잖아요. 근데 그 10개 기업 안에 보면 다 좀 뻔한 기업들이에요. 네. 카카오, 네이버 클라우드, LG AI 연구소, SK, KT 뭐 다 이런 기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조리 다 이런 대기업들만 선정을 좀 해버리면 네. 뭐 중소기업들은 도대체 이제 어떻게 이 소버린 AI 정책에 관련해서 또 사업을 펼쳐 나가야 되냐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 쪽에 한두 개 정도는 이제 좀 배정이 좀 되지 않을까 요렇게 이제 기대를 하면서 그럼 상장사 중에서는 코난 테크놀로지가 가장 좀 유력하다 네. 이런 이제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안 올랐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긋지긋하게 K세론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네. 실제로 오늘 이제 5개 기업이 이제 나옵니다. 압축이 좀 될 거거든요. 5개 기업으로 이제 압축되고 그 안에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네. 주가는 전혀 안 올랐고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정이 됐다라는 뉴스에는 또 강한 이제 반등이 조금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 코난 테크놀로지 저는 4만 원에서 한 4만 2천 원 정도까지는 상방을 조금 열어놓고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또 시장의 순환매적인 측면을 좀 감안하면 AI 네.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이제는 반등이 한번 좀 들어올 타이밍이 좀 됐으니까 이쪽 기업들은 또 경기하고는 좀 무관하게
정부의 어떤 소버린 AI 정책적인 네, 이슈가 그렇죠.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예, 거니까 정책주. 아마도 이제 경기 우려에서도 조금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은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척후병 정도만 보내볼까요? 프리마켓에? 뭐 34,000원대라면 저는 34,000 충분히 좀 원대. 사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당장 일단 오늘 이제 발표가 좀 되는 거기 때문에 발표 이후에도 또 좀 변동성이 좀 커질 수는 있겠으나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리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코난 테크놀로지 봤고요. 지금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이 프리마켓의 스피어입니다. 준호 매니저, 이 네. 스피어 얘기를 하자면은 테슬라 얘기까지도 이제 가야 되고 맞습니다. 테슬라 얘기하면 자율주행 또 네. 로봇으로 3천억대 배상 판결까지 가야 되는데 네. 스피어부터 하면서 거꾸로 올라가 보도록 하죠. 네. 스페이스 X부터. 뭐 스피어는 이제 대규모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또 결국에 지금 한 10년 동안 지금 이제 스페이스 X에 또 이제 합석 금속을 또 이제 첨단 그렇습니다. 금속을 이제 공급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스피어를 비롯해서 HVM 지난주에 우주 항공 관련된 또 그리고 스페이스 X와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주항공 테마 섹터는 그래도 시장 대비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고 실질적으로 공급 계획을 체결한 스피어만 사실 살아남고 그 외에 이제 HVM부터 시작해서 뭐 LK 삼양 같은 우주 항공 그리고 스피어 어떤 공급 계약 체결 부분으로 인해서 같이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좀 세론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스피어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자율주행 쪽은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지난 주말에 지금 이제 그 오토파일럿 관련해서 사실상 지금 이제 배상 판결이 났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실제로 3,300억을 피해자에게 공급하라라는 어떤 지시가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 33%의 어떤 책임을 묻고 거기에 이제 3,000억 정도 수준의 그러니까 3,300억 수준의 어떤 이제 그 공급 계약 체결을 맞습니다. 났었는데 결국에 이 부분이 앞으로 또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된 발전을 막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이 판결이 사실상 이제 IT나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 연구진들이 발표한 게 아니라 배심원들이 이제 판결을 한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근데 실제로 오토파일럿은 실은 맞습니다. 그리고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 가야 지금 되잖아요. 네, 풀세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주행과는 완전 좀 다르죠. 무관하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공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또 이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에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현대차나 다른 이제 자동차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그 시스템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어떤 이제 기능이다 보니까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보조 시스템을 믿고 그 20대 대학생이 이제 바닥에 이제 핸드폰이 떨어졌었는데 그 핸드폰을 줍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랫동안 지금 계속해서 법정 분쟁이 이어졌었고 관련해서 이제 배심원들 판결로 인해서 지금 이제 테슬라도 33% 정도의 책임은 있다라는 이제 3분의 판결이 1. 나면서 3,300억 정도 수준의 지금 이제 배상 판결이 났는데 이에 대해서 즉각 항소하겠다라고 했고 이 판결이 앞으로도 이제 자율주행 쪽에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앞으로 이제 잦은 사고들이 많이 발생할 많이 수밖에 나겠죠. 없는데 앞으로 이번에 어떤 이제 판결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풀세프 드라이빙 관련된 어떤 발전에 저해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모든 이 판결에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상당 부분이 운전자 책임으로 또 그리고 잦은 사고는 운전자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도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친했을 때는 이제 잦은 사고 같은 경우는 연방 정부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의 규제가 빠른 속도로 좀 완화가 돼야지 결국에 이제 기술 발전이 빠른 속도로 회복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잘 해결돼야 결국 이제 풀세프 드라이빙뿐만 아니라 로보택시 관련된 사업도 확장해 나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사고는요 2019년이기 때문에 오토파일럿 그거는 이제 봐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하고 지금은 FSD인데 일단 오토파일럿을 가지고 3천억을 일단 법원이 때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테슬라가 어떻게 항소를 할지도 봐야 되는데요. 영민 매니저. 네. 독특한 거는 오늘 프리마켓의 2차 전지의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나오고 막 보도가 향후 전기차 전망 어둡다. 네. 뭐 K 배터리도 이렇게들 기사들은 나왔으나 우리의 2차 전지는 지금 이 사고는 아예 반영도 안 하고 네. 있거든요. 역시 우리는 또 다른 재료가 있는 거죠. 최근의 흐름이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나 2차 전지 기업들은 테슬라 주가하고 약간 좀 이미 디커플링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전기차 아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의 소송도 사실 저는 이거 판결 뒤집힐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예. 사법 특히 이제 미국 사법 시스템 중에 가장 이제 좀 무서운 게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이에요. 사실 이게 이제 환자 한 명이 아니 그 운전자 한 명이 이제 사고가 났는데 이걸 이제 수천억 원의 이제 보상을 예. 준다라는 건 다른 많은 이제 운전자들 피해를 입은 운전자들에게 함께 이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의 이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판결의 결정적인 오류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건 2019년에 났던 사고인데 네. 그걸 지금의 기술 수준으로 판단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2019년에는
오토파일럿 말 그대로 운전자가 완전히 이제 정면을 주시하고 핸들까지 잡고 이제 운전을 네. 해야 되는 이제 의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의무를 태만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핸드폰을 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도로 이제 앞을 안 봤잖아요. 말 그대로 이건 사고예요. 오토파일럿이 아니었다라고 해도 이거는 그렇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 수준으로 자동차 이제 기업에 이제 배상을 이제 하라는 이제 배심원들의 판결이 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판결이 이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이슈하고는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기업들은 디커플링 될 가능성이 높다. LG 엔솔의 이제 LFP 수주가 결국 뭐 우리가 이제 눈 가리고 아웅이지만 테슬라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LFP와 ESS 진영의 ESS죠. 새로운 모멘텀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퓨처엠 이런 기업들은 이제 계속 좀 주목을 좀 해야 되고 특히 중국산 배터리를 이제 완전히 퇴출 수준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확장되고 있는 이 LFP 배터리 시장과 ESS 시장 거기에 우리나라의 LG 엔솔과 삼성 SDI가 굉장히 좀 적극적인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상황.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의 기술적인 이제 반등을 주도하는 이제 모멘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2차 전지도 테슬라의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프리마켓에서 1.7% 또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네. 준호 매니저 일발을 가야 되는데 네. 정면 승부입니까? 맞습니다. 저도 오늘 2차전지 예. 기업을 들고 왔고요. 2차전지 안에서도 가장 이제 핵심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재, 에코프로를 오늘 오, 탑픽 종목으로 예. 들고 와봤습니다. 뭐 사실 2차전지 섹터가 최근의 움직임이 결국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보다는 ESS 쪽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맞죠. 결국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ESS 쪽에서 1분기부터 실적이 호전되면서 결국 실적 호전으로 인해서 1분기, 2분기 결국에 이제 빠르게 또 이제 실적 호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SK온 같은 경우도 ESS 매출로 인해서 저자 폭이 좀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LFP와 또 그리고 ESS 쪽에 집중하면서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을 굉장히 자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를 필두로 한 2차전지 업황 자체가 지금 이제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쪽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 국내 좀 2차전지 소부장 기업들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때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결국 지금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강화한다고 했을 때도 예. 결국 한 수년 동안 조정 흐름이 나아졌던 2차전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피해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거의 보고 없지 있습니다. 않아요? 그래서 연초부터 예. 지금 상반기까지 지금 수익률을 본다고 했을 때 사실 지금 조방원 섹터가 제일 많이 강하게 올랐고요. 뭐 증권주를 필두로 한 반도체 IT, 또 은행주들 다 같이 올라왔고 또 의외로 바이오 쪽이 마이너스 5%인데 사실 시총 상위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ABL 바이오, 보로노이 그리고 뭐 펩트론, 뭐 D&D 파마텍 같은 시총 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바이오 플랫폼 업체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그 외의 제약 바이오 업체들은 대부분 다 수년째 조정 흐름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업종별로 다 본다고 하더라도 2차전지 섹터가 올해만 상반기에만 거의 평균적으로 21%의 하락이 나와줬다라는 점을 봤을 때 실제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가 가장 제일 제한적인 거는 없겠네요. 가장 많이 맞습니다. 네. 거의 없다. 그러면 결국에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시총 3위가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그리고 또 2등, 3등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다 보니까 결국에 2차전지 섹터가 시장 하락을 좀 나름 방어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도 2차전지는 충분히 많이 빠졌고 악재가 상당 부분 주가에는 반영이 돼 있다라는 관점에서도 2차전지가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하기에 굉장히 좀 좋은 적기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배터리 3사를 필두로 한 또 이제 실적 회복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그룹주의 지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극재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BM이 있고요. 그리고 양극재에 들어가는 전구체를 생산하는 에코프로 머티가 있고 그리고 친환경 솔루션 기업인 에코프로 HN이 있는데 그 외에도 뭐 폐배터리 사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2차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비상장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배터리 3사도 지금 실적 개선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에코프로 그룹주도 서서히 지금 이제 캐즘이 회복되고 있는 신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력 자회사의 판매량이 회복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이니케 양극재 쪽에서는 에코프로 BM이 이제 글로벌 1등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원계 이제 양극재 쪽에서는 본다고 했을 때는 지금 점유율 6위까지 떨어진 상태예요. 대부분 다 중국 기업들이 예.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의 어떤 대규모 감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탈중국화가 점점 빨라지면서 결국 다시 K 배터리 소재 기업들의 채택률이 더욱더 높아지면서
결국 에코프로 BM의 매출 성장세가 올해 하반기부터 특히 ESS 쪽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연간 매출액만 3조 9,287억 원으로 전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5.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698억으로 지금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는 네. 시점이다 보니까 2030년까지 양극재를 다시 71만 톤으로 매출액 25조를 달성해서 다시 글로벌 1위의 양극재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라고 좀 목표를 다시 한번 재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내 배터리 3사를 비롯해서 또 이제 배터리 소재 그 안에서 양극재 대표 기업인 에코프로 그룹주가 매출 회복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네.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턴 어라운드 되고 있다는 신호만 나와준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2차전지 섹터가 또 강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에코프로 탑2점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근데 이제 흑전에 이런 리포트도 많고 전망이 있는데 거의 뉴스화가 안 되는 것은 이제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많이 실망시켰고 마치 네. 5G 같이 또 5G 오토석처럼 같이. 네. 꾸준하게 지금 이 하락 자체가 거의 한 3년에서 5년 정도 조정 흐름이 나와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 실망 매물도 많았고 또 공매도 물량도 많았었고 전기차 판매량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 않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정 흐름 나와줬는데 최근에는 전기차 판매량보다 더 중요한 ESS 쪽의 매출이 빠르게 그걸로. 급증하면서 LG 엔솔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만 봐도 결국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도 살아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흑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체크를 하시고요. 중국이 감산하고 퇴출되고 있으니까 네, 당연히 양극재 맞습니다. 쪽 소재단에서도 맞아요. 드디어 K 양극재들 한번 빛을 본다. 이까지 맞춰 보시고요. 가격적으로 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전일 종가 47,700원을 한번 매수가로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2차전지 섹터도 대표적인 또 성장 섹터잖아요. 네. 근데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또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89.1%까지 상향됐던 만큼 바이오와 함께 2차전지도 우리가 볼 때가 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전일 종가 47,700원을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57,200원 라인대를 이제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45,0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 장전. 일발은 에코프로를 향했고요. 영민 매니저는 삼천당 제약을 네. 향했습니다. 오늘 두 전문가 모두 미국 금리 급락한 것 초점을 좀 맞춘 측면도 있고 자, 각각 개별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도 초점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